시연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들으셔야 돼요. 기존 분들은 아마 똑같은 PPT, 똑같은 내용의 강연을 그대로 볼 거고요. 신입분들에게 제가 대표로 이런 식으로 강연을 진행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까주셔도 좋아요. 네, 얼마든지, 신입분들 얼마든지 까주시고요.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보시고 참고할 거 참고하시고 버릴 거 버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의하시고 강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대한 뒤에 한 달 만에 만들었던 PPT인데 아직도 5개월이 돼서 아직도 윤병잔의 의료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엑스트라한 이름을 달고 왔어요. 또 여러분들 엑스를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혹시 여기서 누가 빠졌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엑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엑소? 좀 나이가 있어요. 엑소를 모르시나요? 왜냐면 요즘 중고생 여자 학교에 가면 엑소가 죽어요 지금도. 네, 여기서 레이라는 친구가 빠졌대요. 네, 레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거 일부러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뺄까 하다가 그 네이버에 그 엑소 서열이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쭉 나오더라고요. 레이가 가장 레이랑 크리스가 제일 안 서요. 레이를 빼서 이런 거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넣은 사진이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강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의대라고 하면 그게 대학교인지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100% 있습니다. 의대가 대학교 이름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칩시다. 제가 제주도 광균학과를 다닌다고 쳐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안동 하회학과 그리고 어디 춘천 남이섬학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에 대한 학과들이 유명한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제주도라는 단과 대학 안에 감귤학과라는 전공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제주도라는 단과 대학 안에는 오징어 먹물학과, 감귤학과, 해녀학과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세세한 전공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놓은 단과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과 대학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나의 한국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고려대학교는요 학교 명입니다. 그리고 보건과학대학은 그 안에 있는 단과 대학명이에요. 그래서 보건과학대학,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범대학, 그리고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크게 단과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과대학 안에 각각 세부적인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는 대학 이름이 아니라 의과대학이라는 단과대 이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의과대학 안에 의예과라는 전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 보건대학교, 그러니까 보건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앞서 보시다시피 물리치료학과예요. 근데 물리치료학과를 사실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보건과학대학이라는 커다란 단과대 자체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세부적인 건 이따 Q&A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학과죠. 근데 이 물리치료학과가 의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건대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의과대학에는 이렇게 저희 고려대학교 기준입니다.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과학대는 이렇게 많은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의대라고 해서 의사들은 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대 학생들은 치료라는 거예요. 그럼 진료는 뭐냐면 진단과 치료의 합친 말이에요. 진단을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건대를 나오면 치료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게 친구가 얼굴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얼굴을 막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얼굴이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와서 저 친구 의사죠. 의사가 와서 진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와서 진단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코가 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치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의대와 보건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은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많은 필요를 원하고 있고요. 별로 쓸데없는 짤이에요. 쓸데없는 짤이라고요.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보시면 보건과학대학에는요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뭐 생체공학과 이렇게 뭐 환경보건학과에서 한 8가지 과가 있어요. 근데 이 8가지 과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희망하시는 3가지 과만 저는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남자 1호 주원이는 생체 잘생겼어요. 네. 그 갑자기 말이 없네요. 네, 주원이는 이게 생체공학과. 여러분 혹시 이틀 아세요? 이거 옛날에 여러분 짝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짝 보셨어요? 짝에서 남자 1호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따라하는데 짝이 좀 3시가 되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다른 학과는 정우가 다니는, 쓰레기가 다니는 시공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과를 차이와 아니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 주원이는 아까 생체인공학과를 다닌다고 했죠. 근데 생체인공학과는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학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휠체어, 하다못해 주사기, 뭐 깁스 이런 거 다 의료기기죠. 뭐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MRI, CT 이런 것도 다 의료기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학과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도 만드는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학과고요. 그 다음에 식이공학과는 이에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니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이런 거를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굳이 의료기기를 하면 다 똑같지만 왜 굳이 사람 몸에 쓰는 거랑 이에 관련된 걸 굳이 나눠? 왜 의사와 치과 의사가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하느님 어때 또 제가 키우는 동생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의사와 치과 의사는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간호사와 치위생사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진료를 봐주시잖아요. 그 옆에서 막 침 빨아들여주시고 도구 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치위생사예요. 그분들은 간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를 만드는 생체인공학과와 이에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드는 치료학과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턱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 턱 밑에 관절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 거의 대부분의 신경들이 통해서 뇌로 향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분류가 돼서 이에 관련된 건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진로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하셔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물리치료학과죠, 여러분. 남자 3호는 물리치료학과를 다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치료의 세상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친구는 왜? 아, 너무 눈부셔서. 아, 눈부셔서 이렇게 가려면서 요 사이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물리치료. 네, 아니까 닥쳐주세요. 자, 물리치료학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이렇게 보니까 수명이를 또 닮았네요, 갑자기. 제 생각에.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친구를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상현이가 있어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한의사분들도 물리치료 하시죠? 물리치료 기계 요즘에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한의대에서도 물리치료 과목을 배울 겁니다. 그죠, 상현이? 한의대에서도 물리치료 과목을 한 몇 학점 듣죠? 3학점? 아직 안 배워서 몰라요. 아마 그 정도 들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3학점에서 1학점 그 사이를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사실 물리치료를 한다는 건 전공이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돼. 저도 130학점을 배워도 모질라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의사분들이 이게 한의사분들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3학점 배우고 물리치료를 하면은 그 또한 물리치료가 일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물리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손을 통해서 그 환자의 치료 부위와 손상 부위 어느 정도 갖췄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물리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으로 직접 환자의 외상 부위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 다쳤다면은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원론적인 물리치료는 손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중력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의 물리치료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눕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환자를 눕혀놓고 저는 뒷목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되죠.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서 이렇게 뭐 여기를 눌러줘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환자로 직접 눌러요. 그래서 환자가 직접 누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이나 체중이나 다른 뭔가 다른 이제 항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진짜 근본적인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자의 이런 손상 부위나 근육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해보는 카데바를 실습을 3학년 때부터 합니다. 근데 이건 선택이에요. 그래도 또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어디 부위 8만 원. 그래서 학생들이 돈 내고 직접 가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런 시신들 구 하나하나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1학년 때는 동물 실험을 세부를 방송하죠.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재밌는 게 혹시 생물 다 배우셨나요? 문과분들도 생물 배우시죠? 동방결절이라고 아세요? 동방결절? 알아요? 왜 역시 친구는 잘하네 확실히.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심장 멈출 수 있어요? 쉬어. 안돼 절대 안 되거든. 뭐냐면 여기 심장 위에 고맙습니다. 리액션 감사합니다. 심장 위에 박동원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박동원의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심장을 자동적으로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심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태용이 심장에서 돌려냈어요. 딱 이렇게 났어. 그럼 심장이 한 10초 동안, 10초 넘긴가? 7초 동안은 혼자 뜁니다. 사람 몸 밖에 있어요. 피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저도 개구리를 실전을 해보자 되더라고요. 개구리 심장을 도전해서 순간적으로 딱 보면 피가 안 통하지만 동방결절 때문에 5초에서 7초는 혼자 팡팡팡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재밌는 것도 해보면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신경계 물리치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골격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팔을 굽힙니다. 팔 구워라 해서 굽는 게 아니죠. 근육이 요게 수축이 되면서 이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는 게 근골격계 물리치료고요. 그럼 근육이 수축시키려면 이걸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가? 유련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야 돼요. 여기 근육이 그럼 수축이 돼. 이상 딸려오는 게 신경계 물리치료예요. 얘가 같은 물리치료를 하는데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디 다치대. 그러면 아프잖아. 아프서 막 이럴 거야. 아프서 이렇게 있죠, 당연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45도? 45도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약간 45도. 여기서 요 안쪽에 이걸 만져보시면 뼈가 있어요. 안쪽에 뼈. 물론 튀어나와. 있어요? 네. 다 있어. 살쪘다고 없는 거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 몸 바깥쪽으로 살짝만 나가면 뼈와 뼈 사이에 골 같은 게 있어요. 있죠? 뼈가 두 개죠? 뼈와 뼈 사이에 골 있죠? 네. 이 골 사이를 이렇게 이걸로 세게 만져보시면 골펜신 같은 게 딱딱거려요. 골펜신 너무 딱딱딱딱 이래요. 이렇게 세게 만져. 그러니까 괜찮아. 친구 겁내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약간 적성이 안 맞는 친구들 쓰는 이렇게 하고서 있어요. 다시 할게요. 저 잘 보이죠? 이쪽 뼈가 있죠? 네. 여기 골 있어, 골. 여기 사이를 여기보다 약간 위로 쪽. 이 정도. 이렇게 이걸로 세게 만져보면 볼펜신 같은 게 딱딱딱딱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대였을 때 너무 아파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한 번에 분비가 돼서 아파서 흔드는 거예요. 이거를 크레이지 얼굴이라고 합니다. 미친 신경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크레이지 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대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왜? 나트륨 칼륨 펌프 보시면 나트륨이 들어와서 전압이 전달되는 거죠.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확 들어와서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아플 때 힘들잖아요. 정확히 아픈 부위가 있어요. 손 전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 아픈지 아세요? 손바닥이에요. 정확히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아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파요.
이렇게 아픕니다. 여기는 안 아파요. 사실은 여 정도까지는 손바닥 절반이 아픈 건데 다 아픈 거 너무 짜릿짜릿하게 그냥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아픈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따라서 이 신경을 따라서 이 신경이 네 번째, 다섯 번째만 관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찌릿찌릿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좀 약간 흥미로워졌나요? 물리치료가 이렇게